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 수익률의 5.7%의 17배의 수익률을 1년 만에 달성을 했다. 달러 투자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평균 수익률이 0.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0.5%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달성을 하기만 하면 100%까지는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수익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로만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도 있지만 당연히 떨어질 때도 있죠. 하락할 때도 있죠. 내 계획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사서 1,005원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뭐 세상 일이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는 않죠. 995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99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0.5%의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를 해서 그 수익들을 모아서 큰 수익률을 만들어 보자 라는 계획이 잘 실행되기 힘들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거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카지노에서 베팅을 연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블랙잭 게임도 연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베팅의 기술과 블랙잭의 게임 기술이 달러 투자, 그러니까 달러 거래의 기술에 응용이 됩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블랙잭 게임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블랙잭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 블랙잭 게임 중에 어떤 기술을 달러 투자에 응용을 했는지 이걸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잭은 딜러하고 플레이어, 즉 나하고 둘이서 대결을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처음에 카드 2장씩을 딜러도 2장을 받고 나도 2장을 받는데 딜러의 카드는 한 장만 보여주고요. 그래서 보이는 카드를 오픈 카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감춰져 있는 카드를 히든 카드라고 불러요. 내 카드는 당연히 내가 둘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카드 2장씩을 받고 내 카드의 합과 그리고 딜러 카드의 합 중에 누가 21의 숫자에 더 가까운지를 겨루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이제 룰이 있는 게 21보다 높으면 버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지게 되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에 가깝게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어내야 되지만 21보다는 크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10카드하고 8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 카드 숫자의 합은 18이 되는 거죠. 내 카드는 18인데 딜러의 카드는 17이다. 그러면 내가 이긴 거고요. 만약에 딜러의 카드의 합은 19다. 그러면 내가 지게 되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잭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카드가 10카드예요. 이 트럼프 카드를 보시면 문자 카드들이 있죠. J, Q, K, 에이스 이렇게 4개의 문자 카드가 있는데 J, Q, K는 모두 10카드라고 간주를 해요. 그리고 에이스 카드는 조금 특이하게 1도 되고 11도 된다. 뭐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숫자 카드들에 비해서 10카드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출현 빈도가. 다른 숫자 카드들은 한 개씩 존재를 하지만 문자 카드들까지 합친 10카드들은 3개가 더 있으니까요. 블랙잭 게임의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내 카드를 딜러의 카드보다 더 21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딜러의 카드를 버스트 시키는 것, 그러니까 21보다 더 높은 숫자로 만들게 하는 것, 이렇게 2가지 전략이 있는데 보통 블랙잭 초보자들은 내 카드를 21에 가깝게 만드는 거기에만 이제 온통 집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곧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딜러를 어떻게 21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갖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 내가 조정을 하느냐, 뭐 이게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내 카드를 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10카드하고 5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21보다 좀 멀죠. 그러면은 히트라고 얘기를 하고 제스처를 취하면은 추가 카드를 한 장을 더 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10카드, 5카드, 그리고 추가로 받은 5카드 이 3개를 더하면 20이 되잖아요. 20은 21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이제 매우 커지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카드를 2장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뭐 추가 카드를 받을 필요도 없이 이미 20이니까 매우 높은 숫자잖아요. 21에 가까운.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 카드를 받지 않겠다라는 표시로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거나 스탠드에 맞는 뭐 제스처를 취합니다. 보통 히트는 이렇게 테이블을 두드리고요. 그리고 스탠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갑자기 도박 방송이 됐는데요. 이 달러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려면 필수적인 과정이라서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카드는 추가 카드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내가 결정을 해서 추가 카드가 필요하면 히트를 하고 추가 카드가 필요치 않고 그대로 내 숫자에 만족을 하면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딜러의 카드는 어떻게 조정을 할까요? 이 블랙잭은 10카드를 예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안 보이는 카드는 다 10이다 라고 간주를 하고 게임을 하면 뭐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블랙잭 게임을 유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딜러의 카드를 예측을 할 때 예를 들면 딜러의 오픈 카드가 6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안 보이는 히든 카드가 10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딜러 카드의 합은 16이잖아요. 만약에 내 카드가 15일 경우에 블랙잭 초보자들은 15는 21보다 한참 모자란 숫자이기 때문에 내 카드를 21보다 가깝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21과 가깝게 숫자를 만들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7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바로 버스트가 돼가지고 게임에서 바로 지게 되거든요. 숫자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7, 8, 9, 10 그리고 J, Q, K 이런 숫자들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아무래도 숫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딜러의 카드를 확인을 해보면 6이잖아요. 그리고 감춰져 있는 카드는 10이라고 간주를 하면 16이에요. 그런데 딜러의 경우에는 6 이상의 카드가 나오면 버스트가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버스트를, 블랙잭 룰에서 먼저 21을 넘어버려 가지고 버스트가 돼버리면 딜러의 카드가 버스트가 된 것을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게임은 이미 지고 난 후에요. 그러니까 투자로 따지면 손실이 이미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을 확정 짓지 않고 그냥 스탠드를 해요. 보통 내 카드가 15여서 21보다 먼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 카드를 받지 않고 그냥 스탠드를 하는 게 블랙잭 게임의 뭔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10카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추가 카드를 받게 되면 15카드에서 10이 추가돼서 25가 돼서 내가 먼저 패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나올 가능성이 높은 10카드를 내가 스탠드를 해서 추가 카드를 받지 않으면 그 카드가 딜러한테 가겠죠. 자, 요런 방식입니다. 누가 더 먼저 버스트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21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딜러한테 높은 숫자의 카드를 받게 해서 딜러가 버스트 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상식을 말씀드리면 카지노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말구라고 하죠. 마지막에 카드를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제 게임을 하면은 마지막에 카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게임 유저들이 돈을 잃고 따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앉은 사람이 아까 똑같은 경우에요. 15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딜러는 오픈된 카드가 6이에요. 그러면 10카드를 자기가 안 받고 딜러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블랙잭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마지막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20을 먼저 만들고 싶어서 지금까지 나온 카드의 패턴을 봤을 때 이제는 10카드가 나올
정도의 타이밍이 되었는데 그걸 넘기지 않고 자기가 20일을 만들려고, 좀 더 높은 숫자를 만들려고 히트를 하게 되면 자기도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카드는 또 낮은 카드가 나와가지고 딜러 같은 경우에는 20일에 가까운 숫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망하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내 실력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왼쪽에 마지막 자리는 앉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자리에 좀 고수가 앉게 되면은 내 그 딜러의 카드를 막 조정을 해가지고 돈을 따게 해주고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그냥 블랙잭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 시간이 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잭 게임에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내 카드를 20일과 가깝게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딜러의 카드를 예측을 해서 딜러가 버스트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 투자를 했을 때 응용한 블랙잭 룰 중에 스플릿이라는 룰이 있어요. 이 스플릿이라는 룰이 뭐냐면은 일종의 분신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를 두 개로 나누냐면, 카드를 처음에 두 장을 받았는데 8하고 8이 나온 거예요. 8하고 8의 조합은 16이잖아요. 그런데 딜러의 업카드를 보니까 7인 거예요. 제가 감춰져 있는 카드는 10이라고 간주를 하고 게임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딜러의 카드의 숫자의 합은 17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 카드의 합은 16이기 때문에 카드를 한 장 더 받아야 되죠. 그런데 추가 카드를 받게 되면 6 이상의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내가 먼저 버스트가 돼가지고 패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더 추가로 받아도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상황에, 고민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내가 받은 카드 두 장이 같은 숫자일 경우, 혹은 같은 문자일 경우에는 스플릿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딜러한테 보여주면은 딜러가 카드를 분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8카드와 8카드, 그래서 16의 카드를 내가 들고 있었던 것을 8을 가진 한 명의 플레이어와 또 8을 가진 한 명의 플레이어, 이렇게 두 사람으로 플레이어를 분리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베팅 자금은 최초에 투자했던 베팅금만큼을 더 투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내가 10,000원을 걸고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스플릿의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스플릿을 하면 10,000원을 추가로 더 걸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블랙잭 전략을 세울 때 소액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웠던 어떤 이유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판에 감이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큰 돈을 베팅을 했어요. 평소에는 10,000원씩 베팅을 하다가 이번에 감이 너무 좋아서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을 다 베팅을 했어요. 그런데 스플릿의 상황이 왔어요. 스플릿을 못하겠죠. 예, 베팅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큰 베팅을 해서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블랙잭 게임에는 스플릿 외에도 더블 다운 같은 베팅액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뭐 이런 룰들이,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 기회들을 잘 사용해야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베팅액이 처음부터 너무 크게 되면 이런 전략들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잭 게임을 하실 때는 절대로 큰 베팅을 처음부터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마치 그 투자를 할 때 그 분할 매수를 하는 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박의 메커니즘하고 이 투자의 메커니즘이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스플릿에 대한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